대법원 불법행위 손해배상 장기소멸시효.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부터 진행.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출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소멸시효의 기준.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재확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이 정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이라는 기존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가 손해를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규정에서 말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단순히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게 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소멸시효는 같은 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달리 피해자가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손해가 객관적으로 현실화되었다면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는 곧바로 진행된다. 사건의 핵심 경위. 이 사건은 해외회사가 발행한 증권 예탁증권의 국내 상장 과정에서 발생했다. 원고들은 공동주관회사이자 인수회사로서 피고들, 소속 직원이 허위로 작성 교부한 은행장 고증명서 등을 신뢰하고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원고들은 실제 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증권 예탁증권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증권은 국내 상장 후 거래가 정지되었고 결국 상장 폐지에 이르렀다. 원고들은 이 과정에서 인수비용과 과징금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 발생 시점은 인수대금 지급일.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증권 예탁증권의 인수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이 지급된 시점에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즉 허위자료로 인해 원고들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증권을 취득한 그 순간이 손해 발생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후 증권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가 확정확대되거나 외형적으로 드러난 과정일 뿐 손해 자체의 발생 시점을 뒤로 미루는 사정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인수 이후 워런트 등을 부여받아 일부 손해가 회수되었더라도 이는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할 사후적 요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시효 완성으로 청구 기각. 결국 대법원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인수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이미 경과한 뒤 소송이 제기된 이상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장기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의 청구 기각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전문가 의견. 조대원 손해사정사는 이번 판결은 장기소멸시효에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를 매우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형 금융증권 관련 분쟁에서 피해가 외형적으로 확정되는 시점과 손해가 법적으로 현실화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계약 체결 및 금전 지급 시점에 이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피해자가 손해를 뒤늦게 인식했거나 이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시효가 연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실무에서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해사정사무소가 온 조대원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